안녕하세요. 맨디쌤의 심리학 이야기의 맨디쌤입니다. 최근 부러우면 지는 거다 라는 프로그램의 한 출연자 커플이 이슈에 올랐습니다. 이 프로에는 스타 셰프와 아이돌을 닮은 PD 커플이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요. 그 커플의 여자분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라는 폭로글이 네이트판에 올라왔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꽤나 구체적이었고 관련된 증거자료까지 첨부가 되었었죠. 이 때문에 사람들은 가해자로 지목된 여성분과 그 커플에 대해서 강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커플은 1차로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그런데 이 사과문에는 특징적이게도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죄송합니다. 사실이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이 아니면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커플은 이 애매한 표현을 쓰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반성이 없다면서 더 큰 비난을 이 커플에게 쏟아냈습니다. 그리하여 또다시 2차 사과문을 올리게 되었죠. 어떤 연예인이나 연반인, 그러니까 일반인이지만 연예인같이 주목을 받은 사람들은 간혹 이렇게 학교 폭력의 가해자라고 폭로되는 경우를 종종 보셨을 겁니다. 뭐 가수가 그랬고 또 연애 관련 프로그램의 일반인 출연자도 그런 의심을 받았죠.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몰랐던 거고 왜 이런 식으로 폭로되었을 때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첫 번째, 가해자의 기억력. 안타깝게도 그 가해자는 학교 폭력 사건을 그렇게 강하게도 선명하게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때린 사람이야 쉬운 언어로 단단한 주먹으로 때렸기 때문에 그 아픔의 강도가 크지 않지만 맞은 사람은 피멍이 들고 정신적인 상처를 크게 받기 때문에 그 감정의 강도가 매우 큰 겁니다. 기억이란 건 원래 강렬한 감정과 함께 할 때는 더 선명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이를테면 9.11 사건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 잘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공감력이 떨어지는 그들은 나중에 설사 자기 잘못을 알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빠르게 합리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릴 때 저지른 치기 어린 행동 정도로 말이죠. 어차피 다 지나간 일이고 이 사건으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싶진 않기 때문입니다. 혹은 정말 짜증나는 유형 중에 하나는 종교를 이용하는 겁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신에게 용서를 받았으니까 된 거랍니다. 정말 짜증나죠. 저 역시 중학교 시절에 저를 집요하게 놀렸던 친구의 얼굴과 그때 놀렸던 말도 잘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저 말고도 놀리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자기가 본다 해도 자기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는 자기가 한 행동들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도 이 폭로가 일어났을 때 누구지? 라는 생각부터 했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은 연예인들이 누군지를 찾아보겠다라는 얘기부터 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부터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우리들은 이 폭력의 가해자가 피해자만큼 그 사건을 선명하고 명확하게 기억하고 반성하길 바라지만 기억은 같은 사건에 대해서 같은 가중치로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출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현명한 판단이 힘든 상황. 사실 학폭의 가해자건 억울하게 누명을 쓴 당사자건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나서 곧바로 사람들이 수긍할 만한 현명한 행동을 하기란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사고가 난 직후에 침착하게 이 사고 부위를 찍고 몸이 아픈 데를 살펴보고 견인차에 전화하고 부르고 보험 청구할 방법을 떠올리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 폭로가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느껴질 겁니다. 갑자기 발생한 자동차 사고 같은 거죠.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은 이 사건은 자기한테는 끝난 일이었겠지만 피해자에게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었죠.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고 갑작스럽게 또 엄청나게 많은 비난이 몰려오며 지금의 일은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생각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면 그 누구라도 올바른 판단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부정, 회피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게 되겠죠. 이는 제3자가 보면 가장 현명하지 않은 방법처럼 보이지만 가장 선택하기 쉬운 방어기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단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실 여부를 떠나게 되는 거죠. 몇몇 학폭 가해자인 사람들은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도 처음엔 허위사실이라면서 고소를 하겠다는 등 여러 가지 강한 어필을 하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학폭의 가해자란 사실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도이지만 현재 그것을 인정할 경우 지금의 활동에 큰 제약이 일어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언론의 관심이 좀 수그러들면 그때 합의를 해서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갑작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비난하고 지금 하는 일과 앞으로의 일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하는데 거기에다가 현명한 반응을 생각해내기라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로는 계속될 것. 이런 폭로는 계속될 겁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기를 얻고 싶은 학폭 가해자들 중에 끼가 있는 사람들은 연예계로 계속 진출을 하겠죠. 그들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잘 기억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겠지 하고 연예계에 데뷔를 하는 겁니다. 혹은 뿌리 깊게 박힌 우월의식으로 니네가 어쩔 건데 라는 생각과 함께 청순하고 멋진 모습으로 우리들을 기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정점에 올랐을 때 혹은 이제 막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을 때 과거의 나쁜 행동들은 크게 발목을 잡을 겁니다. 물론 잊지 말아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심리라기보다는 피해자의 상처입니다. 부디 학폭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피해받은 분들의 상처가 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오늘의 영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꼭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한 다양한 심리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안녕!